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요즘 자본시장을 말 그대로 뒤흔들고 있는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바로 사모펀드와 금감원의 정면 충돌, 포괄적 주식 교환의 무서운 진실인데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투자한 주식시장 그 이면에서 지금 거대한 사모펀드들과 금융감독원이 그야말로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막으려는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미래 가치를 굳게 믿고 어떤 회사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 금쪽 같은 주식을 바닥을 기는 헐값에 강제로 팔아야 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황당하죠. 심지어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와, 진짜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 올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금융용어라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피자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랑 친구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진짜 크고 맛있는 피자를 한 판 시켰습니다. 당연히 각자 낸 돈만큼 맛있게 나눠 먹을 생각에 한껏 들떠있겠죠? 주식시장으로 치면 유망한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앞으로 나올 짭짤한 수익을 기대하는 거랑 정확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띵동 하고 피자가 오자마자 진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돈을 제일 많이 낸, 그러니까 지분이 제일 많은 친구가 갑자기 여러분이 낸 원금만 식탁에 딱 올려놔요. 그러더니 여러분을 집 밖으로 확 쫓아냅니다. 그러고는 문을 철컥 잠그고 그 맛있는 피자를 혼자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우리는 냄새만 맡고 쫓겨난 거죠.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대주주가 회사의 미래 수익을 싹 다 독식하고 나머지 주주들을 매몰차게 쫓아내는 스퀴즈 아웃, 즉 강제 축출의 진짜 모습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피자 도둑질을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주들한테 자기네 주식이나 현금을 쥐어주고 자회사 지분 100%를 억지로 뺏어오는 제도거든요. 원래는 기업 구조 조정 좀 원활하게 하라고 만든 건데 요새는 대주주나 사모펀드들이 귀찮은 상장 유지는 피하고 회사가 낼 이익은 혼자 다 먹으려고 일종의 자진 상장 폐지 꼼수 도구로 아주 적극적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6.7%예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딱 3분의 2, 그러니까 66.7%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서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33% 소액주주들이 아무리 결사 반대를 외치고 들어누워도 이 숫자 하나만 넘기면 회사 소유권이 그냥 대주주 뜻대로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현실이죠? 근데 상황이 더 극단적으로 가서 대주주 지분이 90%까지 갔다? 이러면 아예 주주총회라는 걸 열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쓱 이사회 열고 방망이 두드리면 끝이에요. 곧바로 소액 주주들 주식을 뺏어올 수 있는 거죠. 주주들한테 의견을 묻는 그 최소한의 절차조차 사라지는 말 그대로 완벽한 프리패스인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걸까요? 가장 심각한 건 현금만 툭 던져주고 쫓아내는 방식에서 소액 주주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게다가 대주주들은 진짜 귀신 같거든요. 외부 악재 터져서 주가가 완전 바닥을 길 때 딱 그 타이밍을 노립니다. 그 일시적인 헐값을 기준으로 현금 몇 푼 쥐어주고 강제로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가 나중에 벌어들일 어마어마한 돈은 전부 대주주 주머니로 직행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가치를 비교해보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대주주가 소액주주 쫓아낼 때 주는 돈은 지금 당장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주 싼 현재 시장 가격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 이 회사 주식을 샀을 때는 그 가격 보고 산 게 아니잖아요. 이 회사의 진짜 자산 가치,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 수익까지 싹 다 계산한 내재 가치를 보고 투자한 거란 말이죠. 이 엄청난 가치의 차이는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금 당장 시장값만 던져준 채 주식을 뺏어가는 거,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문제를 두고 시장 안에서 양쪽 입장이 아주 팽팽하게 부딪힙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이건 방어할 기회도 안 주는 일방적인 축출이고 대주주가 이익 혼자 다 먹으려고 헐값에 남의 재산권 침해하는 거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반면에 회사나 투자은행, 즉 IB 업계의 시각은 결이 좀 다릅니다. 공개 매수 같은 걸 통해서 팔기에 충분히 좋고 법이랑 시장 원리에 맞춰서 정당하게 가격 매긴 거라고 항변하거든요.
오히려 효율적으로 지배구조 바꾸고 신속하게 의사결정하려는 적법한 절차인데 너무 개입하면 기업 경영 다 죽는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양쪽 주장이 이렇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붙고 있는데요. 여기서 분위기를 확 반전시키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법대로 합법적으로 하는 건데요 라고 떳떳하게 나오는데 국가의 금융파수꾼인 금융감독원이 갑자기 여기나 대고 급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겁니다. 멀쩡하게 합법적으로 진행되던 거대 기업들의 계획들이 대체 왜 연달아 금감원의 철퇴를 맞고 있는 걸까요? 최근에 터진 굵직한 사례들만 봐도 금감원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글로벌 사모펀드 EQT 파트너스가 추진했던 더존 비즈온, 지배구조 싹 정리하려고 했던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그리고 베인캐피탈이 이끄는 에코마케팅까지 이 회사들 전부 자진상장 폐지하려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하다가 금감원한테 증권신고서 정정해라 하고 덜미가 잡히면서 사실상 효력이 정지되거나 심사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는 확실한 신호죠. 그럼 금감원이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걸까요? 단순히 주식을 너무 싸게 뺏기네, 소액주주들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감정적인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법무부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가이드라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잣대가 있습니다. 요즘 정부가 한창 밀고 있는 기업 밸류업 기조랑 맞물려서 회사 이사회가 대주주 한 명 배불리는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전체 주주, 그러니까 소액주주의 권리까지 확실하게 챙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엄격한 법적 잣대를 본격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금감원의 규제의 핵심이 단순히 돈을 더 얹어줘라 하고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감원이 현미경을 들이대고 깐깐하게 따지는 건 바로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이사회가 그 중대한 포괄적 주식 교환을 결정할 때 사회이사들로 꾸려진 특별위원회가 혹시 대주주들 거수기 역할만 한 건 아닌지, 아니면 진짜 소액주주들 권익을 보호하려고 피 터지게 고민하고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그 과정을 샅샅이 뒤져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튕겨나간 곳과 무사히 통과된 곳을 비교해보면 금감원이 도대체 어떤 답안지를 원하는지 견적이 딱 나옵니다. 반려당한 이마트의 경우는요,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3번이나 회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정작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구체적인 안건 논의 내용이 쏙 빠져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형식적인 숙제 검사였던 거죠. 반대로 승인을 받은 현대GF홀딩스는 완전 달랐습니다. 무려 결의하기 9개월 전부터 선제적으로 위원회를 쫙 꾸렸고요. 사회이사들의 구체적인 발언 원문까지 아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소액주주를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고심했는지 증명해낸 그야말로 완벽한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금감원의 그 깐깐한 심사문턱을 넘으려면 기업들이 얼마나 뼈를 깎는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현대GF홀딩스는 그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11개에서 13개에 달하는 엄청나게 촘촘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게다가 사회이사들 회의하는 걸 무슨 녹취록 수준으로 기록해뒀죠. 이사회가 주주들 이익 챙기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소통했는지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버린 겁니다. 결국 지금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 거대한 충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네, 바이아이로 밸류업 시대가 온 겁니다. 이제 기업들은 옛날처럼 지들끼리 쑥덕쑥덕 결정하고 형식적인 서류 몇 장 꾸며서 소액주주들 우회하는 거 절대 못합니다. 투명하고 치열한 소통,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당하게 절차를 밟았다라는 완벽한 증명이 없으면 대주주나 사모펀드들의 꼼수 상장 폐지는 더 이상 씨알도 안 먹히는 새로운 룰이 시장에 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계좌에 담겨있는 그 기업들, 혹시 대주주 지분율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의 숫자 66.7% 아니면 90%에 간당간당하게 육박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자본시장의 룰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 피 같은 돈을 지키는 건 우리 스스로의 예리한 통찰과 끊임없는 관심뿐이거든요. 오늘같이 짚어본 이 팩트들이 여러분의 투자를 한층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지켜주는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